안녕하세요. 윤진표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남아 사회에서 흥정과 체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사회에서나 흥정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체면을 생각하는 것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 이 흥정과 체면은요, 나름대로 굉장히 독특하고 우리가 좀 다르게 이해를 하면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 먼저 흥정입니다. 동남아 사회에서는 이 흥정이라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거래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그런 일종의 행위가 흥정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느 측면에서나 누구한테서나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광객으로서 동남아시아에 갔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반 아주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뭐 다양한 물건을 파는 현지 상인들이 있겠죠. 그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고서 저는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랬을 적에 그 상인은 그 가격에 그 자기 상품에 대한 가격을 부를 것이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격이 있겠죠. 그때부터 소위 본격적인 흥정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상인이 저를 봤을 적에 저를 보고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게 동남아식 문화예요. 무슨 시장에 어떠한 특별히 정해진 정찰제라든지 이것이 있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보시길 바랍니다. 즉, 상대를 보고서 그 상인은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자, 1,000원짜리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인이 1,000원이라고 불렀을 적에 저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1,000원 좀 비싼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한 5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나는 500원 좀 깎아달라는 소리죠. 자, 이렇게 불렀을 적에 상인이 만약에 상인이 500원? 그래, 처음엔 1,000원을 불렀지만 500원을 부르는 당신한테 이 물건 팔겠다. 자, 500원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면은 여러분 이거 내가 좀 더 많이 깎아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좀 이렇게 후회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500원을 내가 깎아서 부른 이상 그 상인이 동양 사람이 500원을 받았다면은 500원 가격은 지불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너무 크게 뭐 후회하거나 뭐 속았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동남아 사람들한테서는요, 어떤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층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 가격에는 크게, 그 어떤 정해진, 또 꼭 뭐 받아야 되는, 또 뭐 어떤 한 가지 가격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흥정에 따라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소위 흥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 사람들의 흥정 속에는 자기의 전 인격을 걸고 하는 하나의 거래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또는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유도 부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표리부동한 그러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또 표정을 지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흥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래를 위한 흥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격을 떠나서 당신과 나 사이에는 어떤 인격을 걸고 하는 전인격을 걸고 하는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부른 가격을 내가 흥정상 그걸 깎아서 불렀을 적에 상대가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거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진 않지만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건 조용히 그 가격을 지불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받아준 가격을 내가 다시 또 그거 아니다 물르자 나는 안 한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위기는 좀 험악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나를 보고서 내가 부른 가격을 자기가 받아줬는데 그거를 무시하고서 돌아서는 것은 자기의 인격을 다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동남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묘한 소위 흥정의 문화입니다. 즉 흥정은 정해진 어떤 결과를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흥정에 참여하는 과정만큼은 인격을 걸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이 체면에 관한 것입니다. 체면은 어느 사회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그 도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행위죠. 체면을 중시하고요. 그 체면을 서로 간에 굉장히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동남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힘들지만, 자,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게요.
과거에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그 기업체들이 많은데 그 기업체가 이제 여러 봉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기업체였는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 뭐냐면은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회사 물건을 훔치고 그것을 이제 집으로 가져가고요 하는 그런 도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났을 적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물건을 훔쳐간 직원을 결국에 잡았는데 그 직원이 하는 말입니다. 예, 적발을 당했을 적에 하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통상적인 변명이에요. 이게 꼭 이 경우만이 아니고 굉장히 통상적인 변명인데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가 물건을 훔쳐간 거를 이 지배인이 잡았는데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나는 그런 일을 했다고 느끼지 않는데 오늘 밤에 일단 집에 가서 내 가족들과 상의를 해보고 나서 내일 나와서 결과를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황당한 대답이다. 대답이고 적반하장격 답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가족과 어젯밤에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 아마 내가 그렇게 한 것 같다. 어쨌든지 내가 책임을 지고 퇴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동남아식 소위 체면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하는 변명이 아닌 변명인데요. 이게 동남아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좀 궁색하지만 최소한의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지만 이러한 식의 대답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동남아 사람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둘러서 이렇게 둘러 가지고서 하는 표현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이것이 우리 시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답 같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랬을 적입니다. 이랬을 적에 과연 그 직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자, 무슨 소리냐? 네가 한 행위는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온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이 직원이 한 행위를 얘기를 하면서 창피를 주면서 그들 앞에서 이 친구 이런 걸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요, 그거는 동남아시아에서 최악의 인사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라 하더라도 비록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그러한 도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또 발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조용히 해결하는 겁니다. 즉 그 직원과 회사 간에 조용히 뒤에서 해결하고 필요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퇴사를 한다거나 하게 조용하게 일을 해결해야죠. 이것을 드러내놓고 남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비판도 하면서 이 문제를 표면화시키게 되면은 정말 그 공장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동남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체면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또 이것을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면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가 이만큼 다르고 또 그 속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동남아시아 사회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면을 우리가 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타문화, 특히 동남아 같은 곳에 갔을 적에는 이렇게 흥정하는 또는 어떤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우리와는 좀 격이 다르고 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할 적에 그 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정확한 접근과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거꾸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남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동남아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위 흥정이 일반화되어 있는 동남아 사회, 그 다음에 체면을 나름대로 굉장히 중시 여기는 동남아 사회의 이런 독특한 측면을 한번 강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